안녕하세요. 친환경 에너지 계획입니다. 음, 스톱워치를 켜야 25분 강의를 맞출 시계를 좀 켰습니다.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연력학 기초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연력학에 대한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아주 디테일한, 아주 자세한, 네, 아주 자세한 그런 공학적인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한다기보다는 어,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의 실무적인 내용들을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공학적인 기초 지식을 어떻게 좀 이렇게 다지는가, 어떤 마치 유튜브 어떤 과학 채널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구나, 이 정도의 어떤 그 감을 잡는 정도로 한다고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학교를 계속 안 오셔서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학교에서 이 확진자? 하여튼 뭐, 확진자가 나왔나? 아니면 밀접 접촉자가 나왔나? 하여튼, 그래서 학교가, 안 그래도 조용하던 학교가 지금 완전히 쥐새끼 한 마리 안 보일 정도로 참 조용합니다.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제가 학교 다니던 20년 전만 해도 참 이 캠퍼스가 학기가 시작하면은 왁자지껄하고 참 뭐 오늘 같이 이렇게 날씨 좋은 봄날에 잔디밭에 앉아서 막걸리도 마시고 수업도 째고 이랬는데, 참 그런 어떤 캠퍼스의 로망이 좀 사라진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요.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깝고 미안하고 여러 가지로 참 유감스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일 슬프겠지만, 뭐 이것도 어떤 한 단계 이 발전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잘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네. 연력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연력학을 시작하면은 처음에 첫 번째 파트가 이제 단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단위는 이제 SI 단위를 주로 이야기를 하고는 하죠. 단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일반 물리학에서 확장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연력학 0, 1, 이 법칙을 하는 것으로 연력학은 과정이 전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1법칙은 뭐 에너지 보존, 연력학 2법칙은 엔트로피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곤 하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뭐 연력학, 유축학이 뭔지도 모를 때, 그때 이제 졸업하던 선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은 엔탈피와, 이거 펜이 왜 이러냐? 엔탈피와 엔트로피의 차이점만 알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요. 근데 뭐 무슨 말인가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말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해요. 물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말이 또 전적으로 맞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또 근거 없는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연력학 영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력학 영법칙. 연력학 영법칙은 1법칙과 2법칙을 다루기 위한
법칙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의 어떤 전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이 열에 대한 이야기를 위한 하나의 이제 전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연력학체 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연력학체 2법칙은 엔트로피, 이 열의 이동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열의 이동의 연력학체 2법칙 이 법칙은 열의 이동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연력학체 2법칙이 연력학의 끝입니다. 그런데 열의 이동의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 연력학체 2법칙인데요. 이 법칙이라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법칙이라는 것은 아주 뭐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뭐 만류인력의 법칙, 법칙 몇 개 있죠. 뭐 만류인력의 법칙, 뭐 옴의 법칙, 뭐 그다음 연력학체 1, 2 법칙,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공학을 배우면서 배웠던 어떤 법칙들이 있을 거예요. 이 법칙들이 있는데 이 법칙이라는 것은 사실 경험에 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옴의 법칙,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옴의 법칙 같은 경우는 전류와 전압이 있을 때 회로를 우리가 구성을 해놓고 죄송합니다. 보통은 여기가 전압이고 여기 전류인데 이제 회로를 딱 걸어놓고 우리가 전압을 계속 올려보니까 전류가 이렇게 정비례하게 계속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또 거기 다른 재질을 가지고 해보니까 또 쭉 올라는 가는데 이 올라가는 기울기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옴이라는 양반이 했는데 이 해보니까 전압과 전류가 어떤 정비례 관계를 이루더라. 근데 정비례 관계를 이루는 어떤 그 비례 상수가 물질마다 다르더라. 해서 V는 IR이라는 법칙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R이라는 것이 어떤 그 물질마다 고유한 저항이라는 상수로 우리가 만들었죠. 어쨌든 이 법칙이라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경험에 의해서. 자, 그런데 연력학체 1, 2 법칙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가 필요한데요. 바로 이제 온도의 방향성이라고 했잖아. 근데 온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온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어떻게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연력학 재용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연력학 재용법칙은 아까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했듯이 어떤 우리가 경험에 의한 어떤 귀납적인 결론이 될 수도 있지만 특이하게 연력학 재용법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력학 제1, 2법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전제로 삼는 온도가 무엇인가? 온도가 여기에서 잰 온도와 여기에서 잰 온도가 어떻게 똑같은가를 말하는 어떤 하나의 전제 같은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 하는 거고 그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연력학체 연법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A와 B의 온도가 같고 B와 C의 온도가 같으면 A와 C의 온도가 같다는 말입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A와 B의 온도가 같고 B와 C의 온도가 같으면 A와 C의 온도가 같다는 말이야.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는 이런 산술적인 수식 기호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얘를 그냥 이렇게 쓰면은 당연한 소리를 뭔 법칙으로 또 만들어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우리는 미리 전제를 해두는 겁니다. 마치 1 더하기 1은 2라는 어떤
요 덧셈 기호를 정의하듯이 연력학체 영법칙은 요것을 미리 전제로 두자 하는 것입니다. 얘가 조금 더 확장이 될 수가 있는데요. 확장이 될 수가 있는데 연력학 제0법칙이 그 말하는 의미가 A equal B, B equal C, A equal C라는 이런 세 개의 어떤 등식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 A와 B의 온도가 같아지고 B와 온도 C가 같으면 A와 C 온도가 같기 때문에 그 이상의 열의 이동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좀 약간 확장적인 개념으로도 이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연력학 제0법칙은요. 뭐 이게 막 1, 2법칙이 막 짬뽕이 되긴 한데 어쨌든 그래. 그래서 연력학 제0법칙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이 등식 3개와 그 다음에 온도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열이 이동한다. 결국에는 연력학 제2법칙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같은 두 물체에서는 서로 열의 이동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열적 평행 형태로 하는데요. A와 B의 온도가 같고 B와 C 온도가 같으면 A와 C 온도가 같다. 어떻게 되냐? 찬물체와 뜨거운 물체가 있습니다. 두 개 이렇게 같이 섞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쑥쑥쑥쑥쑥 전달이 되면서 서로 열이 교환되면서 당연히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만 열이 이동하겠죠. 그러면은 시간이 한참 지나면은 미지근한 상태가 될 겁니다. 미지근한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열의 이동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다? 얘 온도와 얘 온도 같아지고 얘 온도가 같아지고 얘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없어진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 뒷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연력학체 영법칙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온도의 전제를 하면서 연력학체 1, 2법칙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연력학체 영법칙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어쨌든 이 후속 단계로 가기 위한 어떤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여기에 대한 이해만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OX 문제를 내기가 참 좋겠죠. 그 다음에 정압 변화, 정적 변화, 등온 변화, 단열 변화, 폴리트로픽 변화가 있는데 우리는 연력학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단어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압 변화라는 말은 압력이 일정한 상태로 변화되는 것. 아까 이렇게 바를 온도가 다른 두 개의 물체를 붙였을 때 열이 서로 이동하는 어떤 이 과정을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이 변화가 이루어질 때 압력이 일정한 변화를 우린 정압 변화, 정적 변화, 최적이 일정한 할 때 얘를 정적 변화, 그 다음에 등온 변화는 온도가 일정할 때 등온 변화, 단열 변화는 어떤 우리가 열이 이동할 때 주계 이 계로 열의 출입이 없는 변화를 단열 변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두 개의 어떤 물체를 붙여놨는데 서로 열의 전달이 있겠죠. 이쪽에다가 바깥에다가 이렇게 단열을 해놓은 거. 단열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들어오고 나가고가 안 되겠죠. 그게 단열재가 하는 역할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폴리트로픽 변화는 이 여러 가지 상황이 꼭 하나만 있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됐을 때 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얘를 어떻게 우리가 수식으로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이야. 어쨌든 얘는 뭐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력학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을 거니까. 그냥 정압 변화는 압력 일정한 변화다. 정적 변화는 최적 일정한 변화다. 등온 변화, 온도가 일정하다. 단열 변화, 이렇게 열의 출입이 없다. 폴리트로픽 변화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냄비에 뚜껑을 닫아놓고 밑에 불을 켭니다. 이게 뭡니까? 냄비 뚜껑을 닫았어. 얘는 최적이 일정하죠.
그러면 정적 변화. 그죠? 뚜껑을 열었어. 그럼 여기 압력이 일정하겠죠? 정압 변화. 무슨 이해되죠? 네. 그렇다. 자, 열과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 연력학체 1법칙을 다루기 위해서 이분의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임스 프레스캇 줄이라는 분인데요. 이 줄의 법칙이죠. 줄. 우리가. 네. 당연히 줄을 쓰는 에너지. 일의 단위를 우리는 줄이라고 하잖아. 그죠? 이 줄이라는 양반이 실험을 한 겁니다. 얘를 이 프로펠러 만들어 갖고 얘를 열나 돌리니까, 겁나 돌리니까 온도가 뜨뜻해지더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이게 그냥 대충 돌리면은 별로 온도 티가 안 나겠지. 근데 겁나 빡세게 막 돌린다 생각해봐. 마치 우리가 손을 이렇게 비비는 것처럼. 손 비비면 어떻게 됩니까? 뜨끈뜨끈해지죠.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유체역학, 유체도 어떤 저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항이 있다는 말은 겁나 빡세게 돌리면은 온도가 올라간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 줄 선생님이 이 실험 장치 만들어가지고 이 프로펠러 겁나게 빡세게 돌리니까 일을 하고 있죠.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잖아. 겁나 소모를 하니까 온도가 줄줄줄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은 곧 일이구나 하는 것을 이분이 발견해내는 거죠. 뭐다? 1칼로리는 4.2 줄이다 하는 것을 발견해낸 거죠. 이 줄은 뭐다? 1줄은 뭡니까? 1뉴턴의 힘으로 1미터를 가는 일의 크기를 우리는 1줄이라고 하죠. 1뉴턴은 뭡니까? 1kg의 물체를 1m/s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이게 하는 힘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시작은 1kg을 1m/s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이게 하는 이 힘으로 1m만큼 간 일은 여기다가 4.2를 곱하면 1칼로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칼로리, 예, 열량이죠, 열량. 다이어트 하시는 분, 맨날 칼로리표 보고, 이거 4,000칼로리다, 2,000칼로리다, 칼로리 계산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몸에서 만들어낸 그 음식물을 태워서, 우리는 그 음식물을 소화를 해서, 소화한다는 말이 결국 태우는다는 말이잖아. 태워서 우리는 열량을 만들어내고, 그 열을 가지고 우리는 몸을 움직이는 거죠. 어쨌든 그렇다. 요거 1칼로리가 4.2 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외워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내가 외우지 마라 하는 것과 외우라고 하는 것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외워둘 필요가 꼭 있는 겁니다. 상식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화씨를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에 화씨에 대해서는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의 어느 점을 표준 기압에서 물의 어느 점을 0도라고 하고 물이 끓는 점을 100도라고 정의를 해서 얘를 100등분 나눈 게 우리가 돕습니다. 섭씨 온도. 섭씨 온도. 그런데 온도를 점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100등분 하면은 그게 1도가 되잖아. 그 1도씩 점점 내려보니까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온도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온도. 그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온도를 우리는 절대 온도라고 정의를 하고 그 온도를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273.15도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온도를 절대 온도 0도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래서 얘는 절대 온도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73.15도씨가 절대 온도 0K가 되기 때문에 0도씨는 여기 플러스 273.15
도씨만큼만 하면 K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물의 어는 점은 절대온도 273.15K고요. 물이 끓는 점은 373.15K가 됩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보게 되는 화씨 온도는 외국에서 쓰는 화씨 온도는 물이 어는 점을 32도로 정의하고 물이 끓는 점을 212도로 정의해서 180 등분한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서양 사람들은 왠지 막 10이라는 수에 아주 이 집착하는 어떤 더러운 습성이 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뭐 1피트가 12인치죠.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막 뭐 키 재고 할 때 몇 피트 몇 인치 하는데 우리는 10진법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0cm는 1m. 이렇게 계산하기가 쉽게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이 인간들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0이라는 거에 아주 꽂힌 아주 더러운 습성이 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어 나도. 그래서 뭐 12진법에 뭐가 있습니까? 12가 뭐 우리가 1년은 12개월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뭐 잘 기억은 안 나. 하여튼 10이라는 수에 더러운 이 꽂히는 아주 더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화씨도 그 구분하는 게 이 뭡니까? 12가 이제 12 곱하기 15 하면은 180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180 등분이 된 것 같아. 근데 어쨌든 하여튼 그래. 물의 어는 점을 32도로 정의하고 물에 끓는 점을 212도로 정의해서 얘를 180 등분한 게 화씨 온도입니다. 그냥 그렇다.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변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되는데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열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어떤 열을 가했을 때 온도가 열을 가하면은 예를 들어 어떤 질량 M이라는 물체가 있어.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불을 피웠습니다. 불을 피운다는 말은 열량 Q를 가해준다는 말이잖아. Q를 가해주면 이제 Q를 가할 때마다 온도가 쭉 올라가겠죠. 그렇잖아. 그 우리가 냄비 올려놓고 물 담아놓고 불 피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점점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점점 올라가는 것도 물질마다 온도 올라가는 그래프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물체마다 다른 그 비례 상수를 우리는 비열로 정했습니다. 비열. 그래서 열에 의해서 온도가 변화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온도가 변화하는 비율의 정도를 우리는 비열이라고 정했습니다. 비열. 그래서 이 비열을 어떻게 쓰냐? 우리가 실제로 Q를 보니까 Q는 질량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온도에 비례하더라. 온도에 비례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Q는 뭐 모르겠고 어떤 상수 M, T인데 온도의 변화량이니까 델타를 붙이겠습니다. 어쨌든 요 비례식에 의해서 등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얘는 뭡니까? 물질마다 다른 특성, 비열이 되죠. 비열은 우리가 C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Q는 M, C, 델타, T라는 어떤 요런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Q는 MC, 델타, T. 얘는 뭐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 얘는 외워라. 대신 얘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비단 연력학을 여러분들이 뭐 내가 연력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했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나중에 뭐 태양열, 극탕, 설계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칼로리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고 Q는 열량이라고 했고 얘는 열량이라고 했고 열량의 단위는 칼로리입니다.
칼로리인데 칼로리 단위 너무 작으니까 우리 킬로칼로리 단위를 씁니다. 킬로칼로리 단위 쓰고 M은 질량 킬로그램이고요. T는 델타 T는 절대온도 K라는 단위를 쓰죠. 그럼 C의 단위는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